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월 23일 기준이고요. 오늘 1.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뭐 시장별로 뭐 구분지어서 보던데 뭐 NXT 어떻고 뭐 KRX 어떻고 이렇게 구분지어 보던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KRX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2평에 계속 붙여서 등락 구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단기로 봤을 때 뭐 5일하고 21일평선 이런 것들 보던데 싹 다 무시하세요.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바닥부터 많이 올랐죠? 쉬어 가야 될 만큼 쉬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환매가 언제 돌아오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주식시장에서 순환매는 상승장에서도 나오고 하락장에서도 나옵니다. 하락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뭐 많이 뭐 나오지 않으니까 상승하는 종목군이 있어요. 즉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해. 그러면 이 상승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거나 안 빠집니다. 근데 여기가 올라가다 보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이럴 때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이 빠져요. 이런 상황들이 언제 나온 거냐?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거 제가 코스피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상승시키죠. 그쵸? 그래, 이때는 그래도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시켰으니까 업종의 범위가 넓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맞으면서 이렇게 상승구간을 만들죠. 그리고 23년도에 어땠죠? 2차전지 붐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시가총액도 엄청났습니다. 물론 그건 코스닥이지만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더라도 거의 뭐 에코프로 그룹을 합쳐놨을 때 현대차, 기아차를 넘는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그룹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보세요. 시장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간다고요. 즉 이때는 어떤 특정 섹터가 호재거리를 만나서 상승을 시켰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때요? 시장을 끌어올린다. 이 시장이 끌어올려진다는 건 상승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시장이 방금 전에 제가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코스피가 신고가를 갔었던 6월, 7월 달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었던 9월 달 이때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신고가 구간에 있는지 이게 앞으로도 주도주가 됩니다. 자, 당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필요한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거고 저는 반등 확인하는 구간이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로 촘촘하게 매수 구간을 박아 넣죠.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저가를 딱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여기 저가부터 따지면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략 3배 올라왔다고 쳐볼게요. 3배가 좀 넘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3배로 잡잖아요. 실적이 3배가 좋아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실적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조 1000억, 1조 4천억, 1조 22, 23, 24년도입니다. 25년도에 예상치 1조 700억 잡혀 있어요. 이제 수주권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수주권이 기존에 잡혀 있었던 것이냐. 이건 주가 상승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잡혀 있는 마진은 두산 밥켓의 마진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에는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서 보면 어때요? 두산 밥켓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주가는 고가 찍고 빠집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적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 그쵸? 적자를 보면서도 알테오젠 같은 거 시가총액 20조 30조씩 올라갑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돈은 벌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실적이 올라왔느냐. 즉 흔히 얘기하는 펀더멘탈 자체가 올라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센티멘탈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더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과정에서 뭐 6개월, 1년 이 정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어때요? 24년 6월달, 7월달에 고가 찍고 한 10달 조정받고 지금 다시 신고가 구간 치고 달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년 동안 실적은 버텼어요. 지금 당장에 25년도에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니니까 예상치로 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예상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보면 예상치는 충분히 달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죠.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고,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돈을 더 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사 일의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고가 찍고 빠지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 같을 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 아직 안 좋아졌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하지만 이격 조정이 필요한 거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요 구간 있잖아요. 65,000원을 못 넘어간다, 뭐 7만 원을 못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버티고 있잖아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갑니다. 하지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모멘텀, 이슈, 상황에 따른 투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잡혀 있습니다. AI 투자를 하다가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러면 전기 부족 사태는 계속돼요.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 쪽,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효성중공업 3년째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3년 이상째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실적 볼까요? 22년, 23년, 24년. 그쵸?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6% 정도밖에 내지 못했었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와서는 20%, 22%까지도 높아지고 있어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가파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가 상승이 커지는데, 그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하이닉스라고요. 하이닉스.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조정을 받고 가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대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조정 구간 주잖아요. 월봉으로 보니까 이거 작아 보이는 건데 주봉으로 보잖아요. 큽니다. 이거 한 30-40%씩 이렇게 조정 받는 거예요. 이거.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할지에 대한 내용은 가격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주식 매수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주식이 매수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손실의 폭이 커져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보잖아요. 매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와, 갈 건 같은데 거래도 보니까 1조 원 가까이씩 터지는데 이건 기본 거래 규모가 높아서 그래요. 이쯤 되면 또 나와요.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근데 공매도 안 나온다니까요. 매매 비중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추세가 꺾여야 나오는 거예요. 꺾여야. 근데 지금 추세 꺾이냐고요? 안 꺾이잖아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단순히 65,000원을 넘어가야 되네 만에 뭐 22평 어쩌고 저쩌고 수렴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발주가 나왔나요?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손잡았다는 내용 때문에 오클로의 주가나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죠. 그쵸? 근데 영국에서라도, 아니면 합작에서라도 어떤 발주가 나왔나요?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주식은 더 가는 겁니다. 왜? AI 투자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짓까지 하느냐? 인텔 투자에, 다른 데 투자에, 다른 데 투자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인수를 잘했던 회사인데 어디에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AI 쪽에 대한 이 규모, 이 시장에 대한 이 전체 파이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잡게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기술 기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생산 설비를 갖춰놔야 되고, 생산 설비에 따라서, 그쵸? 그동안 뭐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겠지만 수율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게 기술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런 경험에 관련된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어떤 특정 기업이 돈 있다고 달려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빅테크들이 TSMC에 줄 서가면서 맡기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잡을 거다. 근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금 HBM에 앞세워서 AI 쪽으로 확대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부족, 전기 부족 사태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알기 때문에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 안 좋아졌다니까요. 그럼 그냥 빠졌다고요. 안 빠지잖아요. 그럼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는 게 맞고 저는 화요일 날 9월 23일 날에도 매수 구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장중에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9월 23일 62,700원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매수해라.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23일 날의 특이점. 자, 내용 보세요. 코스피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인데 최근 하이닉스가 쉬면서 삼성전자 강하면서 이격이 발생했고 순환매가 들고 가고 있다. 하이닉스는 쉬었고 삼성전자가 좀 강했죠. 그러면 오늘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는 거, 이격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격 조정을 어떻게 받아요? 투산에너빌리티도 지금 받고 있다. 근데 더 특이점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바로 바닥이 잡히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에요. 플러스 조선주예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도. 이건 뭐냐?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져야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수급은 무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 있었던 수급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격 조정을 100%의 확률로 받을 텐데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이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튈지 조선주가 튈지 먼저 뭐가 튈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상하지 마세요. 두 개 다 사세요. 어떻게? 분할 매수로. 어떻게 반등하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관을 잡아놨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안내 순차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하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는지 자 실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오션 뭔가 이 구간에서 또 횡보하다가 지금 바닥이 잡히고 있는 움직임 있죠.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 구간 계속 잡잖아요. 그쵸?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팔잖아요. 여기서는 굳이 안 팔았죠. 더 높은데 왜? 추세가 더 강해진 거거든.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상황 빠져야 되는데 가격대를 계속 버티네. 근데 가격대는 낮아지는 것 같죠? 이 정도는 고가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제가 앞서서 하나오션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된 건가요? 보세요. 여기 팔고 여기 다시 사잖아요.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가격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결과 어때요? 30%대 수익권 터지잖아요. 8월 달에 시장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순환매라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초에 신고가 가면서 시장이 폭락하니까 같이 내려왔지만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또 잡았고 쭉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 그런 결과 어때요? 여기 정확하게 188%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가요. 근데 원전 아직 발주도 안 나왔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호재가 뒤따라서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보는 게 맞잖아요. 특이점, 최근 쉬었던 조선주들 삼성전자가 장중에 살짝 주춤하면서 하나오션 등 바닥 잡는 종목군들이 발생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포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같은 관련주들 내에서 순환매 주도주 업종들과도 순환매 중이다. 그쵸? 쭉 보면 이런 상황을 통제하는 건 미국 시장이 강하기 때문이고 미국 시장은 지속 가능할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기업들이 다 끌고 가니까. 실적 이제 10월달 되면 실적 나올 겁니다. 주가 올라갔으니까 실적 탁탁탁 나오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이격이 발생하는 것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는 거지 실적이 박살나거나 이런 상황은 없다. 박살날 것 같았으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물론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에 맞춰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0%의 확률로 내가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자는 거고, 이러려면 최저가에 살라는 거, 최고가에 팔라는 거 버리세요. 무조건 가격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 확인 과정에서의 타점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아까 전에 제가 뭐 하나오션이나 다른 종목들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나왔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정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깨지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가격대를 지키고 있을 때, 아직 안 깨졌으니까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깨지는 게 무엇 때문이다가 어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가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이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안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는 모멘텀도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24년도 매매 1년 내내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소송건이 탁 터지네? 떨어지네요? 안 빠져. 또 사잖아요. 매수. 그럼 결과 어때요? 30%대 7월달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알테오젠이 버티니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지만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구간 매매 24년도입니다. 25년도에도 신고가 딱 만들고 나서 매매 구간 상승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